부자들이 한 명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순간이 참 많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말들이 인상 깊은 이유가 그 안에 담긴 인사이트가 미친 듯이 좋아서 그런 거냐.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그들이 부자라서 성공한 사람이라서 더 인상 깊게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결과가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겠지?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다고 그들의 말이 아예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낸 분들인 만큼 나보다 노력하고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들이 하는 말 듣는 게 내가 그냥 하는 것보단 대체로 정확도가 높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사람들의 보이는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저건 저 사람들 이야기지 하고 위인전 읽듯이 아이고 좋은 말이네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 같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볼 때 그들의 빛나는 지금 모습만 기준으로 그 말들을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 단위 부자들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 단위 부자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바로 각자의 시간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 사고가 엄청 강하잖아요. 특정 시기 20대 초반엔 대학에 가야 되고 20대 중후반에는 취직을 해야 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평균적 시간표가 짜져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그런 평균적인 숫자로 정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때 정말 바닥을 기다가 30, 40대에 폭풍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잘 따라가다가 비운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난 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실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평균을 내면은 몇 살에 뭐를 해야 되고 몇 살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현실과 안 맞죠.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숫자, 가상의 데이터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순위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요즘 떠오르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는 진짜 엄청난 혁신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anyway 이 사람은 좀 톡톡 튀고 천재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 그래프로 따지면은 상단 찍는 잘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허약했대요. 그리고 내성적이었대요. 그런데 허약하고 내성적인 애가 조용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가 직설적인 성격이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직설적으로 뱉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들 입장에선 뭐지 이놈은?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따돌림도 당하고 폭행도 당했답니다. 9학년 때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았대요. 그런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냐? 못하진 않았는데 특정 과목만 좋아했대요.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이런 것만 편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하진 않았대요. 그러다 18살, 19살쯤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왜 이민을 왔냐? 남아공에 있으면 남아공 백인들은 징병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징병제 피하려고 왔대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었으면 이거 뭐 남아공 입장에선 병역 기피잖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이건 매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냐? 10대 후반에야 캐나다로 넘어왔고 20대가 되어서야 미국에 입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승승장구했냐? 창업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은 경영권을 뺏겼습니다. 지분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테슬라를 했는데 테슬라 초기에 만든 첫 차 로드스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몇 번 망할 뻔했어요. 거기에 스페이스X, 팰컨 1 발사체가 1차부터 3차까지 발사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파산 직전이었는데 기적적으로 4차가 성공해서 나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 성공적인 사업가의 일론 머스크의 면모는 2008년쯤 돼야 나왔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거든요. 36, 7이 돼서야 성공적인 모습으로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어릴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완전 뭐랄까 소외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굳이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평균적인 인생의 그 나이 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폭풍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더 극단적 케이스도 있습니다. 샌더스 대령이라고 아십니까? KFC 창업자죠. 이분이 1890년대생인가 그래요. 그리고 5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린 동생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좀 빨리 배우긴 했대요. 그런데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가 진짜 지독한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도 때리고 막 구박하고 하니까 2년 후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 16살에 나이를 속이고 미군에 입대해요. 근데 미군에 입대했다가 병에 걸려서 4달 만에 전역합니다. 그리고 나서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막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하고 막 어느 정도 잘 될 때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성격이 지랄 맞아. 그래서 뭐만 하면 싸움질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 계속 쪽쪽쪽쪽쪽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40세 레스토랑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막 엄청 대박 나진 않고 그냥 뭐 먹고 살 정도로 잘 하다가 65세에 망해요. 65세의 레스토랑이 망했습니까? 일반적으로 65세면 어땠습니까? 이제 망했잖아. 끝났잖아요. 인생이 거의 지금보다 훨씬 더 옛날이니까 그때는 거의 이제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신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65세에 안 되다 근데 먹고 살긴 해야 돼 라고 창업한 게 KFC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일론 머스크, 샌더스 대령 이런 분들한테 야, 너 어릴 때 왕따 당했잖아. 너 어릴 때 공부 못했잖아. 너 가난했었잖아. 너 평균 이하였잖아. 그니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각자의 인생 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인생 시계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화된 평균 내진 시간에 따라서 몇 살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늦었을 수 있습니다. 뒤처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시로 든 일론 머스크, 샌더스 대령도 있지만 그 사람들 말고도 이 사람들은 너무 잘된 케이스니까 뺀다 쳐도 그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보면 평균적인 시간보다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 잘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시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각자의 시간이 따로 있다, 늦었어도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빨리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우리가 뭔가에서 능력을 성장시키고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시간입니다. 늦게 시작하더라도 시간을 투여하면 잘 돼요.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하루에 5시간을 쏟을 수 있다. 그리고 5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5시간을 어떤 일에 쏟는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10,000시간쯤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 5년 정도, 만약에 하루에 5시간 못 써. 그러면 10년 한다. 그러면 어지간한 분야에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진로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시간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앞으로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10년이면 분명히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 시간표에 따라서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늦었다 싶어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시간을 투여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30년간 성인 교육을 해온 나의 결론은 어른들은 3년만 공부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3년을 가르쳐도 결과가 안 나오지만 어른들은 바로 결과물과 수익을 낸다. 아이들보다 학비도 훨씬 적게 들고 배우면 바로 테스트할 수 있고 돈과 커리어 확장으로 보상도 받으니 엄청 재미있어 한다. 조단위 부자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바로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다.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훌륭하기만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테슬라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합니까? 말 몇 마디에 테슬라 주가가 막 오락가락 난리가 아니에요. 바람도 피고 애들 엄마가 몇 명이고 뭐 그냥 장난 아니거든요. 뭐 괜히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녀가지고 저커버그랑 맞짱을 뜬다고 하지 않나 뭐 이런 해프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하도 직설적 성격이어서 따돌림 당했다고 했잖아요. 따돌림은 당연히 나쁘고 말도 안 되고 따돌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요즘에 일론 머스크 행보를 보면 어떻게 말했을지 상상은 좀 돼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킹받았을 거라는 예측은 됩니다. 샌더스 대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격이 지랄 맞았대요. 그리고 술주정뱅이였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하는 일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혼을 한다든지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든지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엄청 성공하셨다는 분들 몇몇 만나보면은 어떤 분은 거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와, 저 사람은 악마인가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혹은 때로는 좀 톡톡 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야, 역시 사람이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까지도 미워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두 번째,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폈어? 군대 안 갔어? 야마! 하고 인간 말종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 보이는 모습처럼 사업을 멋있게 잘했을까요? 그들이 항상 정답이었을까? 토스 이승건 대표님은 8번 사업에 실패하고 9번째 시도한 사업이 토스였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보면 첫 번째 사업에서 홈런을 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현재 결과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들이 겪어온 과정도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은 멋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과정에서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어떤 장단점, 그들의 성공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와 결과까지를 뭔가 하나만 잘라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조건 비난할 필요 없이 풀 패키지로 통틀어 봐야 합니다.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독특하고 걸출한 인물의 정신세계를 일종의 풀 패키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탁월한 점과 존경할 만한 특성을 바람직하지 않거나 경멸할 만한 특성과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비정상적 특성이 전부 긍정적이거나 고상하거나 사랑스럽거나 매력적인 특성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좋았던 점이 나쁜 점이 되기도 하고 나빴던 점이 좋았던 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특성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성과를 냈다는 이유로 결점을 미화시켜서 포장할 필요도 없고 흠이 있다고 저 사람은 인간 말종하고 싹 버려버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성공한 이들의 어린 시절과 처음을 보면은 결점투성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다음 모습을 봐도 분명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미워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도덕적 포인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싹 버려버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다. 배울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이 뭐라 하건 그들의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내가 아무리 그들을 싫어해도 그들의 말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중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만장자의 삶에서 배워보는 세 번째 교훈 바로 열심히는 기본이다. 아까 제가 우리의 인생 시계가 각자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계를 빠르게 돌릴 때, 즉 성장하는 시기에는 모든 조만장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긴 진짜 오지게 열심히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 보면 어때요? 공장에서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퇴근을 안 했대요, 아예. 그냥 거기서 살았대요. 스페이스X는 전 직원을 데리고 어디 섬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데서 다 같이 살았대요. 그게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겁니까? 샌더스 대령, 65세 먹고 치킨집을 창업해서 치킨을 튀기고 있는 게 정상적인 열심입니까? 말도 안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토스 이승건 대표님이 하신 스피치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게 불가능해질 거다. 자녀에게 굿나잇 키스를 못 해줄 거다. 이게 뭐 보통 노력을 가정하고 한 말이 아니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계시죠? 최근에 싱글파이어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셨는데 지금 60대 후반이신데 지금도 해외 출장을 가서 직접 영업을 뛰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저 정도 하고 계신 거면 처음에 젊을 땐 도대체 얼마나 빡세게 했을까? 성공한 사람들, 특히 조단위 부자들은 예외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열심히 해서 잘 됐다 이런 것보다 열심히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세상 진부한 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노력해야 잘 됩니다. 말하면서도 너무 진부해서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야. 노력해야 잘 돼요. 노력한다고 다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중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솔직히 성공은 운이야. 성공의 운이지 뭐 노력이야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성공의 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운이 어떤 사람한테 찾아올까요? 10배의 법칙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고 인맥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 운은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부산물 중 하나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성공에는 운과 노력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면 뭐라도 해봐야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복권도 사야 당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권 사란 소리 아니에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열심히 한 결과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면서 쟤는 운이 좋았고 나는 운이 없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불성설입니다. 과거에 어떤 결점을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처럼 살았고 이상한 짓을 했건 성격이 어떻건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달리는 그 시기에는 미친 듯이 달려본 사람들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변화하지 못하는 게 뭘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특별한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가장 기본인 열심히 한다라는 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행운도 찾아오고 큰 대박도 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는 기본입니다. 그래야 행운이 내 편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냐? 오늘 제가 예시로 든 조단위 부자들이 인생 열심히 한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었냐? 전혀 아니죠. 사업도 말아먹고 가정 문제 생기고 별의 별일을 다 겪어요. 그래도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뭡니까? 열심히는 기본으로 깔고 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기본을 갖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단위 부자들의 과거 이야기를 참고해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각자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평균화된 시간표에 따라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저 때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 우리를 비교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처음부터 잘 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엔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치 일론 머스크, 샌더스 대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잣대와 평균적인 시간에 비해 나를 비교하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들의 행적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성공했지 라고 미화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분명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인격이 안 됐어 라고 잘라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결점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할지는 그들의 삶을 통째로 풀 패키지로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열심히는 기본이다. 과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쓰레기 같은 짓을 했던 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조단위 부자들은 전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열심히 해야 운도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열심히는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조단위 부자들의 삶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정답이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몰라서 나는 모르고 남들만 하는 지식을 내가 몰라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소리를
내가 듣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